한 집안에 세 여자가 있습니다. 욕바지로 살아온 시어머니, 희생하며 순종하는 엄마, 그리고 그런 엄마를 보고 결혼을 거부한 딸.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거부한 바로 그 구조 안에서 또 다른 역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가부장제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할머니는 엄마가 아들을 못 낳았다고 평생을 괴롭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할머니는 이미 60이 다 된 그녀의 엄마를 찾아와 집안을 뒤집어 놓고 괴롭히곤 했어요. 그 여자는 부모의 결혼 생활을 보고 결혼 자체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무의식적으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할머니가 그녀의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엄마는 그냥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부장제 시스템 안에서 며느리로 살아남은 여자를 이제 늙은 시어머니가 다시 착취하거나 복수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건 가부장제의 잔재 속에서 생존한 여성들 간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너는 편하게 살면 안 돼 라는 무의식적 분노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있었지만 자상한 아빠 덕분에 사실 그녀의 엄마는 편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늙은 시어머니는 기능을 상실한 권력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죽고 더 이상 사장의 아내, 가장의 아내로 기능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자기 권력을 회복할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자기 남편은 죽었고 자식도 제각각 살고 있고 이제 남은 건 한때 자기보다 아래였던 며느리뿐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괴롭히는 겁니다. 가산을 뒤집어 엎고 돈을 요구하고 상하관계를 재확인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왜 며느리에게 집착할까요? 며느리는 그녀가 한때 권력을 행사했던 유일한 여성 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도 없고 며느리도 자기 통제 밖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참고 버텼는데 너는 그냥 이렇게 살아?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도 나처럼 복종해라. 내 감정을 받아라 하는 식으로 심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엄마는 왜 계속 당하기만 할까요? 엄마 역시 그 시스템 안에서 기능하며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즉, 자기도 의존적이고 가부장적 서열에 익숙하고 시어머니를 받들어야 한다는 감정의 의무 속에 살아왔어요. 그래서 부당한 걸 알아도 저항하지 못하고 끊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집안 여성들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중심에 두고 그에게 잘 보이며 생존합니다. 겉으로 겸손한 척, 부지런한 척, 순종적인 척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물밑 계산과 정서적 통제를 하며 자리 확보합니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것이죠. 이 집안 여자들은 직접적인 권력은 없지만 사람의 감정을 통해 간접 지배합니다. 불쾌한 정서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거나 상대의 죄책감을 자극해 참고 살아주는 착한 사람 역할을 부여합니다. 자기 자신에겐 희생과 수고의 이미지로 도덕적 우위를 차지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맨날 참기만 하잖아. 이걸로 상대의 내면을 붙잡는 전략을 씁니다. 그녀는 그 집안의 생존 방식을 그대로 학습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고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나은 다른 방식은 모릅니다. 그녀는 그런 방식으로는 자신이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희생과 괴롭힘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의식이 성장해서 사랑과 존중의 가정을 일굴 정도로 진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생존 방식이 너무나 깊은 무의식에 새겨져 인지하지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을 보고 소개팅을 해도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그런 생존 방식을 버렸을까요? 아니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회사에서 반복합니다. 회사라는 시스템 안에서 기능을 하지만 인간적인 유연함이나 온기는 없습니다. 그녀는 사고의 유연함, 감정 교환, 약한 상태를 드러낼 용기, 이런 것을 한 번도 훈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가부장제 가정의 욕바지로 들어갔듯이 아빠의 주선으로 회사의 시스템의 일부로 기능하기 위해서 낙하산으로 회사에 들어가 욕바지가 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임원의 스트레스를 받아내는 역할을 하면서 세상은 다 이렇지 하고 생각합니다. 대신 무의식적으로 할머니가 엄마에게 풀듯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찾아냅니다.
회사에서 자신보다 약하다고 스스로 믿고 착각하면서 상대를 찾아내 입맛대로 조종하고 무시하고 스트레스를 교묘하게 풀어냅니다. 그녀는 그런 삶이 싫어 결혼을 거부했지만 이미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런 부당한 구조에서 욕받이 기능을 했는데 자신이 자기보다 힘이 없다고 믿었던 상대가 별로 개의치 않자 그녀는 화병으로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나는 욕받이 역할을 하는데 왜 쟤는 내 욕을 안 받아내는 거야? 하고 화가 나 그 감정을 견디지 못해서 상대를 극도로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요즘에는 결혼이 귀합니다. 과거에는 여자는 집안일, 남자는 돈 버는 일을 하면서 역할을 나눠 역할극을 하는 것이 결혼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단지 조건이 맞는 적당한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사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이제는 의식 수준이 높아야 하고 그런 수준이 비슷하지 않으면 사랑도 존중도 대화도 어렵습니다. 애초에 관계가 맺어지지 않지요. 그녀는 시스템 안에서 기능인으로 자라나 그런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조건만 갖추면 욕바지로 회사에서 기능해도 아무도 모르고 번듯한 자리만 어떤 식으로든 차지하면 상영원이 가능하리라 믿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죠. 그녀는 자기 안에 사람은 없고 역할만 남아있는 상태로 의식이 자라지 못했고 단지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능력이 아직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구조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혐오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반복합니다. 결혼을 거부했다고 해도 시스템 바깥에 있는 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감정의 짐을 떠넘기고 있다면 그건 내가 욕받이였던 시간만큼 나도 욕을 건네는 사람이 되었단 뜻이겠지요.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 시스템 밖에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누군가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